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진입니다. 25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18대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이요. 이제 열흘 남았습니다. 대권을 향한 마음이 지금 분주해진 만큼 각 캠프 지금 신경전이요. 아주 치열합니다. 날카롭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 측은 후보 등록 첫날까지 단일화를 약속했지만 이거 못 지킬 것 같습니다. 지금 감정 싸움을 보이면서 중단됐습니다. 협상이요. 일찌감치 기호 1번을 확보한 박근혜 후보는 지금 선거운동 준비에 한창입니다. 또한 후보 등록 이후부터 있을 TV 토론, TV 광고를 둘러싼 눈치 싸움도 벌써부터 치열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대선은요. 링컨의 말처럼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그런 멋진 대선 후보가 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벤처의 선두자로 불리는 벤처 1세대 벤처기업 협회장 이민화. 그는 누구인가? 경영 어드바이저로 활동하고 있는 카이스트 교수다. 85년 의료장비 벤처기업 메디슨을 창업해 성공시켜 한국 벤처기업의 효시가 됐다. 와! 이민화 교수는 안철수 후보와 특별한 사이라고? 두 양반은 정부의 10대 신성장 동력 프로젝트 평가위의 공동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안철수 후보가 힐링 캠프 나왔을 땐 이민화 교수가 서해이사로 있는 중소기업의 주가가 오르기도 했다고. 헐, 복지란 퍼주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다 라며 새 후보를 향해 거침없이 말할 수 있는 벤처의 신화 이민화 카이스트 교수를 만나보자. 네, 이분이 무척 유명하신 분입니다. 네, 과거에 이분 얼굴 보려고 대학생들이 줄을 섰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화 카이스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전설을 모셔서 오늘 영광입니다. 요즘 전설은 우리 박 부장님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제가 끝나지 않는 도전. 네, 참 제목이 참 기가 막힙니다. 이 책이. 부지가 더 기막히지 않습니까? 예, 부부. 네. 제가 사실 부인을 더 잘하는데. 예. 71년도 요 책 서문을 잠깐 봤더니 인문계 졸업을 한 달 앞두고 법관 파동을 접하고 어떻게 졸업 하루 전날 이공대로 바꿉니다, 이게. 예. 원래 문과에서 이공계로 바꾸려면 수학이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과학하고요. 그렇죠. 예. 이렇게 졸업 앞두고 바로 바꿔버려도 됩니까, 이게? 어차피 포기하면 되는 거죠. 법관을 포기하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수학, 과학을 포기하면 되죠. 수학, 과학을 포기. 예. 근데 놀랍게도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갑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지금 예. 수능 시험 다른 과목 잘 보면 되는 거죠. 그때는 그랬습니까? 그때는 한두 개 틀리는 게 아니라 절반 정도 맞으면 잘 보는 겁니다. 그때는 절반 정도 맞는 작전으로. 그래도 서울대, 그 당시는 이제 의대보다 전자공학과 훨씬 더 셌기 때문에. 의대는 뭐 공부 못하면 의대 가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공부 못하면 의대 가라. 그렇습니다. 예. 옛날엔 공대가 훨씬 높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한국의 IT 산업을 일으킨 거죠. 네. 이제 그러면 앞으로 미래는 조금 더 척박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제 의대로 다 집합해서. 의료산업이 이끌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의사들이 이 나라를 앞으로 이끌어가면 되는 거예요. 대통령 후보도 나오잖아요. 예. 메디슨이라는 회사를 창업해서 진짜 이 나라 최고의 회사로 한때 가셨는데 이 대목 보다가 조금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고은 씨님의 얘기입니다. 저도 아는데 이거 보면서 이 시가 이민화 회장을 그대로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런 뜻에서 쓴 거겠죠?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좀 정부에 하실 얘기가 많다고 들었는데 2010년도 호민관이라는 걸 하셨어요. 기업 호민관. 이거 뭡니까?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이거를 마치 로마 시대 호민관처럼 그 앞장서서 풀어주라. 중소기업의 어려운 점들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정부의 직책입니다. 기업의 호민관, 정부가 임명한 겁니까? 2012년도? 국무총리께서 임명하신 직책이죠. 국무총리께서.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요. 그렇습니다. 이때 어떤 문제 제기를 했습니까? 일단 하나하나 좀 얘기할까요? 일단 중소기업 문제부터 얘기할까요? 그 당시 이제 중소기업, 대중소기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어떻게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겠느냐. 그것이 대기업이 번 거를 중소기업 나눠주라는 게 아니고 네. 대기업이 계속 성장하려면 중소기업이 열심히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됩니다. 네. 혁신해야죠. 네. 근데 너무 많이 가져가 버리면 혁신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대기업, 중소기업이 서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글로벌 마켓을, 네. 중소기업이 지속적인 혁신을, 이 둘이 결합을 해야 되는 구조인데 한국은 그게 좀 약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공정한 거래를 위한 생태계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고 바로 2달 안에 그 청와대 회의를 통해서 9개의 중요한 과제가 통과가 됐죠. 네. 그 중에 좀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가장 중요한 거 9개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니 뭐니 해도 중소기업이 가진 건 기술입니다. 네. 그 기술을 뺏기고 나면은 협상이 안 되죠. 네. 협상이 안 되면 달라는 대로 다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기술을 탈취했을 때 네. 입증 책임을 그 이전까지는 중소기업이 입증을 해야 돼요. 내가 뺏겼다는 걸. 그거를 대기업이 입증하도록 바꿨죠. 네. 그 다음에 그 이전에는 기술을 뺏어가더라도 그거 내중에 걸리게 되면 뺏어간 금액만큼만 물어주면 돼요. 네. 그건 미취와 본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3배를 물어줘라. 네. 그래야 되겠죠, 당연히. 징벌적 배상제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처음에 가서 내 아이디어를 설명하면 들었는데 우리 내부에서 하고 있었어. 네.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밀 유지 협정을 맺어라. 네. 그래서 그런 규제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규제죠. 그 당시 네. 못 푼 것도 많지만은 그 기술 탈취에 대한 3가지 제도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죠. 징벌적 배상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요. 예. 이 경제민주화 지금 새 당이 주장하는 거가 갑자기 떠오릅니다. 비슷하죠. 네, 예. 비슷하죠. 예. 지금 경제민주화를 바라보는 이민하 회장의 눈길은 지금 김종인 위원장하고 지금 박근혜 후보랑 일단은 지금 결별한 상태인데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 어려운 두 분에 대해서 제가 감히 평할 입장은 아니지만은 네. 경제민주화 어떻게 보세요? 그 해석이 다양하죠. 네. 정의조차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제민주화란 무엇이다 이런 학술적인 정의보다 네. 중요한 거는 어떤 경제민주화가 우리한테 필요한 거냐 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크게 봐서는 하나가 성장이고 하나의 분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장과 분배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 이런 경제민주화라면 저는 사용하겠습니다. 네. 그게 아니고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되는 경제민주화다. 이것이 우리가 바람직한 경제민주화인 것 같아요. 성장과 분배가 동시에 동시에 선순환돼야 되죠. 네. 그렇게 놓고 보면은 결과의 평등을 원하는 경제민주화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과정의 정당성이 보장되어 있는 이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성장이 만들어지고 성장을 통해서 다시 분배가 확대되고 이런 선순환 과정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일부에서 출자 총액 제한 제도 네. 뭐 이런 문제를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정말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발전해서 세계 무대로 나가려면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혁신을 사들일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제값 주고 사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개방 혁신,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그래요. 근데 출자 총액 제한을 해버리면은 이런 게 길이 막혀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된장이 썩었으면 버려야 되지만 된장에 구더기가 생겼으면 구더기를 걷어내야지 된장을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출자 총액 제한제도 이거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네요. 그죠? 문제를 더 글로벌 예. 시대로 나가기 위해서. 다만 그 된장에 있는 그 하여튼 찌꺼기 예, 그 구더기. 부분이 바로 예. 제값을 주고 예. 중소기업의 기술을 살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제도가 중요한 제도다. 공정거래를 하라는 거죠. 네, 공정거래가 중요한 거지. 예. 그 뭐 출자 제한제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거 출자 하면은 총액 제한제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면 그걸 대한민국이 제한하는 게. 발전하기 어렵죠. 네. 대기업을 밀어주되 예. 정당하게 중소기업과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게 훨씬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그게 핵심이다. 예. 예. 중소기업 그때 어느 분 모셨더니 대기업이 현금으로만 결제하면 중소기업 산다고 그 얘기 좀 방송에도 좀 많이 얘기해달라고. 그때 그분도 벤처기업이었는데. 그건 일부분이라고 봐야죠. 네. 일부분. 그래도 어음하는 것보다는 좀 현금하는 게 어음보다는 낫죠. 낫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옛날에 조사를 해봐도
그 납품 단가가 제일 중요한 문제고 네. 그 두 번째가 현금 지급이죠. 현금이요. 예. 납품 단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게 혹독하게 납품 단가 그 내용을 쏙쏙들이 다 대기업에 보고해야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납품 단가를 협상하는 거요. 뭐 경제에서 당연한 얘기죠. 근데 협상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가 문제인 거죠. 대표적인 게 그 원가 계산서를 달라고 그래요. 네. 그러면 상대방의 원가 계산서를 다 보고 가격 협상은 협상이 아니죠. 네. 정해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그 원가 계산서가 진짜 맞는가 보기 위해서 현장에 가서 초식해가지고 잽니다. 네. 이런 현장 실사는 명백한 영업비밀 침해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만둬야 되지만은 정당한 협상하는 거 그거는 우리가 말릴 수는 없는 거죠. 네.